오프 더 레코드.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네. 아니, 직접 나오시지 않고 이렇게 전화로. 요즘 민주당 경선이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네. 아침 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희정 지사 마크맨, 이른바 마크맨이죠. 예. 안희정 지사 캠프를 출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크맨들이 다 있잖아요. 이재명 시장 네네. 마크맨도 있고, 문재인 전 대표 마크맨도 있고. 네.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됐는데, 마크맨들이 원래, 본인 마크맨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얘기들 하잖아요. 하죠. 예. 예. 그러면 물론 채성 고양시장에 대한 마크맨도 있나요? 아니면 마크맨을 따로 두지 않나요? 채성. 최 시장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묶어서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사실은. 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누구 마크맨이 채성 고양시장은 묶어서 마크합니까? 보통은 이재명 시장 마크맨이 묶거나요. 아니면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1위를 제외한 2, 3위 쪽에서 보통 마크를 같이 묶죠. 예. 네. 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크맨이 없는 언론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채성시장. 네. 예. 고양시장이신데 채성시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등장하셨어요. 자, 그러면 경선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차례 있었어요. 한 번은 라디오고 하나는 인터넷 생중계를 했는데 마크맨들이 자신의 마크맨에 대해서 토론회 평가를 하잖아요. 예. 예. 그 평가가 어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최성 시장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준비된 느낌이 확실히 있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자기 친의 의견을 좀 개진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사회자에게 내가 토론 시간이 부족하다, 나에게 달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욱하기도 하고요. 욱도 하셨어요? 예. 특히나 재벌개혁이나 준조세의 법정부담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 대목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친재벌 아니냐라는 공세를 많이 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약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마크맨들도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네. 지난번하고 이번 혹시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토론은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요. 예. 각 후보들한테 15분씩 주고 자기가 어떤 후보에게나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이게 핵심이었는데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성 후보와 주도권 토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최성 후보가 워낙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맏형의 어떤 스타일, 이미지로 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였는데 두 번째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피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좀 있었죠. 2위, 3위 그러면서 아마 2위, 3위와의 이제 직접 대결을 피해간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면서 좀 감점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선박했으나 주도권 토론에서 본인과 이제 치열한 각을 세울 만한 2위, 3위 후보가 아니라 네. 최성 시장만 과만했다. 네. 네. 피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유난히 두 번째 토론 때는 원고를 읽거나 외워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연스럽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게 감점 요인이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네. 자기 논리는 잘 세웠다, 이런 정도의 플러스가 있고, 자, 네. 그 다음에 지지율 기준으로 하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2위 후보인 안희정 도지사는 어땠습니까? 평가가?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차 토론 때는 실제로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토론에서 본인이 평소에 즉문즉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약간 불안한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2차 토론 때는 확실히 안정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연정에 대해서
정말 한번 마음 먹고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라고 좀 처음에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는 살짝 피해가면서 오히려 안보 이슈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건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토론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에 맞게 태도를 바꾼 것인지는 그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자들이 그 마크맨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 안지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부분은 항상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예. 네,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웠고요. 이게 단순히 합부의 문제냐 아니면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감점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뭐 다만 안정감은 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토론 스타일에 맞는 태도를 좀 보였어요.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매끄럽게 넘어가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통합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안보 이슈에 대한 지적들은 본인이 지적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태도나 어떤 그 화법의 문제를 좀 제시하기도 하고요. 특히 그 사드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요. 예. 자, 그럼 이재명 아무래도 제가 안희정 지사 마크맨이다 보니까 좀 좋게 얘기했나요? 그건 감안해 주십시오. 네, 그걸 감안해서 예. 마이너스 20점 함수 듣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마크맨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가장 그 유리한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라고 예견했었고, 실제로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었던 건 맞아요. 예. 특히나 1차 토론 때는 본인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태도로 보이면서, 이 시장이 이런 면모도 있었네, 라는, 태도로 보였고요. 2차 토론 때는 이 시장이 먼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특히 그 재벌과 관련된 문제에서 아주 강하게 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춰질지 아니면 역시 사이다라고 비춰질지 이건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맨 대사에서는 약간 평가는 엇갈렸어요. 역시 사이다라고 하는 쪽도 있었고요. 저렇게 되면 안정감을 좀 주기 부족해 보일 텐데라고 좀 보는 시선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마크맨의 총평을 듣고 나니까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예. 자,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다른 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토론회가 나오면 거기도 저희가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은 민당밖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당 얘기를 먼저 해봤고, 자, 그 안희정 도지사 마크맨으로서 그 지지율이 상승했던 속도하고 거의 유사한 속도로 지금 하강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유사한 속도인가요? 더 빠른 속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지지율 기울기를 봤더니 거의 유사한 속도인데. 그래서 지금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 초중반대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단기간에. 네. 여기 대해서 캠프는 뭐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언론의 워딩은 저도 봤단 말이죠. 어차피 이렇게 조정기를 거치기 마련 아니냐,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위기의식 있죠. 위기의식 당연히 있고요. 네. 그 선언의지 발언 이후에 대연정과 관련된 방법론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캠프 내에서 갈등이요? 예. 노선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금강팀이라고 불리는 이 안희정 캠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보좌진으로 데리고 있었던 팀이 금강팀 아닙니까? 금강빌딩에 있었다고 해서. 금강팀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대신 안희정 지사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물어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간다. 방법론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있지만 대연정으로 통합론으로 간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선한 의지 발언이라든가 대연정과 관련된 우려, 그리고 지금 지지율에 대한 우려는 지사를 믿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 기본 방향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의 뜻이 이러하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단어만으로 이미 그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이 단어의 내 본 뜻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단어만으로 이미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선거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방법론으로서의 대연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약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대연정은 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그런 상태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그 이슈와 어젠다로 간명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들은 방법론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간명하게거든요. 캠프는 간명하게 가자, 간결하게 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설명해야 되는 방법, 그런 그렇죠. 상황이 좀 처해 있는 상황이죠. 예. 뭐, 그 복잡한 설명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는 게 이 선거에서의 아젠다고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런 면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마지막으로, 안희정 도지사 캠프의 소위 이제 비문. 비문이라고 분류되어 왔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소위 이제 김종인계 아니냐, 혹은 개헌파 아니냐라고 불리던 분들 몇 분이 합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데, 캠프 내 출입하는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문계라고 이제 이미 분류가 된 상태고 곧 지지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류한 의원들을 보면 비문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철희 의원이죠. 그렇죠. 이철희 의원이고, 사실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계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박원순계가 비문계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어떤 논쟁적 여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워낙에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민주당 내 의원들이 무게중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 자기의 갈 길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갈 길을 찾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비문계 의원들이 많고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또 안희정 캠프 내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어요. 뭐냐면 어쨌거나 비문계도 아우르는 포지셔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통합의 어떤. 이것도 대연정의 컨셉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당내 대연정? 그렇죠. 당내 대연정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견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아우르는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비문계를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비문계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 무슨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관점인 건데요. 김종인 전 대표하고는요, 커넥션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안희정 캠프 내에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교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정치의 판을 그리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탈당은 안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가 토론 시간이 부족하다. 나에게 달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욱하기도 하고요. 욱도 하셨어요? 네. 특히나 재벌개혁이나 준조세의 법정부담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 대목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친재벌 아니냐라는 공세를 많이 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약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마크맨들도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지난번하고 이번 혹시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토론은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요. 각 후보들한테 15분씩 주고 자기가 어떤 후보에게나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성 후보와 주도권 토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최성 후보가 워낙에 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맏형의 어떤 스타일, 이미지로 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였는데, 두 번째 마크맨이 최성 고양시장은 묶어서 마크합니까? 보통은 그 이재명 시장 마크맨이 묶거나요, 아니면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1위를 제외한 2, 3위 쪽에서 보통 마크를 같이 묶지요. 예. 네. 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크맨이 없는 그 언론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최성 시장. 네. 예. 고양시장이신데 최성 시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등장하셨어요. 자, 그러면 경선 그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차례 있었어요. 한 번은 라디오고 하나는 인터넷 생중계를 했는데, 마크맨들이 자신의 마크맨에 대해서 토론회 평가를 하잖아요. 예. 예. 그 평가가 어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최성 시장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준비된 느낌이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자기 친의 의견을 좀 개진하려고 했거든요. 예. 뭐 사회자에게 때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피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좀 있었죠. 2위, 3위. 그러면서 아마, 2위, 3위와의 이제 직접 대결을 피해간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면서 좀 감점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선박했으나, 주도권 토론에서 본인과 이제 치열한 각을 세울 만한 2위, 3위 후보가 아니라, 네. 최성 시장만 과만했다. 네. 네. 피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유난히 두 번째 토론 때는 원고를 읽거나 외워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연스럽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게 감점 요인이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자기 논리는 잘 세웠다, 뭐 이런 정도의 플러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지율 기준으로 하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2위 후보인 안희정 도지사는 어땠습니까? 평가가.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차 토론 때는 실제로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토론에서 본인이 평소에 그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약간 불안한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2차 토론 때는 확실히 안정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연정에 대해서 정말 한번 맘먹고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라고 좀 처음에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는 살짝 피해가면서 오히려 안보 이슈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건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토론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에 맞게 태도를 바꾼 것인지는 그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자들이 마크맨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 안 지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부분은 항상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예. 네,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웠고요. 이게 단순히 합부의 문제냐 아니면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감점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뭐 다만 안정감은 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오프 더 레코드.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네. 아니 직접 나오시지 않고 이렇게 전화로. 요즘 민주당 경선이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네. 아침 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희정 지사 마크맨, 이른바 마크맨이죠. 예. 안희정 지사 캠프를 출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크맨들이 다 있잖아요. 이재명 시장 네네. 마크맨도 있고, 문재인 전 대표 마크맨도 있고. 네.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됐는데, 마크맨들이 원래, 본인 마크맨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얘기들 하잖아요. 하죠. 예. 예. 그러면 물론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마크맨도 있나요? 아니면 마크맨을 따로 두지 않나요? 최 시장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묶어서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사실은. 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누구